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됐냐면 작년에 살까 말까 하다가 산 것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전년도에 살까 말까 하다가 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거뿐만일까요? 아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려고 했던 거, 팔려고 했던 거, 사지 말라고 했던 거, 이런 모든 거래의 선택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아이의 선택,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이것을 왜 사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왜 이거는 사야 되는지를 우리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 하나하나 모이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다 큰 아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교육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릴 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복리라는 개념은 전달에 받았던 돈 혹은 전년도에 받았던 이자가 또 다시 원금이 돼서 점점 불어난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복리랑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내 자산이 이렇게 반드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선형적인 증가를 우리가 보통 복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난 것을 또 다시 재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이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복리 효과를 표현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영어로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이렇게 성장하는 것의 차이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익스포넨셜한 성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거든요. 이야, 막 이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선형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정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워렌 버핏처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앞쪽 부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형적인 증가보다 복리 효과를 누리는 익스포넨셜한 성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더 낮은 성과를 보입니다. 더 낮은 성과를 보이다가 비로소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됐을 때 선형적인 증가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10%씩 자산이 성장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 6년 동안 10%씩 성장하면 첫 해에는 10만 원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11만 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6년 동안 늘어나는 걸 합쳐봤자 대략 한 뭐 6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60만 원 좀 넘겠죠. 근데 뒤로 가서 10억을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을 모은 다음에 10%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억이 또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10%와 뒤에서의 10%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죠.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궤적이 반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어린아이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에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내가 그보다도 한 6년만 더 빨리 했으면 앞에서의 6년은 뒤에서의 6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복리 효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